자, 그러면 우리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추천하는 두뇌 운동법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보면, 우리가 두뇌를 활성화한다는 건요, 두뇌의 혈액량을 증가시켜야 돼요. 여러분들, 혈류량. 근데 여러분들이 혈류량을 증가시키려면, 여러분들 일단 혈류량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남자분들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담배예요, 담배. 여러분, 니코틴 같은 것들을 혈관을 확 수축시키면서 여러분들 혈류량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담배가 내 건강에 나쁘다는 건 여러분들이 분명히 추측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두뇌 운동이 필요하다. 자,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일주일에 4일 이상 30분에서 45분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이나 심혈관 운동을 하게 되면 내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여러분들의 신경 성장 유발 물질 같은 것들을 증가시켜줘서 이게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이제 우리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를 연결하는 가지들이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냅스를 연결하는 가지인데요. 우리가 아이들, 신생아가 딱 처음 태어났을 때는 아이들의 이렇게 가지들이요. 되게 드문드문 연결이 잘 안 돼 있듯이 드문드문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장하고 공부하고 뇌를 자극하고 여러 가지 많은 뇌를 자극하는 경험과 학습을 하면 이 가지들이 굉장히 촘촘해지고 두꺼워지는 거예요. 이 네트워크 가지들이 두꺼워지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신경세포는 손상이 되지만 이 가지들이 대신 여기를 촘촘하게 연결해주면서 우리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면서 여러분들이 뇌가 활성화되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요즘에 이제 과학자들이 신경 가소성이라는 단어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세포는 줄어들지만 이 뇌세포와 뇌세포의 네트워크가 더 촘촘해지고 더 두꺼워질수록 여러분들의 이 뇌의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증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노인분들하고 20대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실험을 했는데 뭐 노인분들한테 학습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뇌를 쓰는 학습이라든지 어떤 뇌를 쓰는 자극을 하고 나서 몇 주의 결과를 봤더니 20대 학생들보다 오히려 노인들의 뇌가 더 건강하고 활성화됐다는 이런 연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가 많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우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신경 가수성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뇌를 자극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근데 뇌를 자극하는 것 중에 여러분들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라는 거예요, 운동. 근데 물론 뒤에서 다른 것들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론 지금 나이에 뭐 공부를 하실 수도 있어요. 공부를 하시는 것도 뇌에 자극되는 방법으로 되게 좋은 건데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운동하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여러분들 걷는 운동. 여러분들 걷는 운동을 여러분들 뭐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은 뭐 다이어트 때문에 뭐 혈액순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걷는 분들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이게 뇌에도 좋다는 얘기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뇌에 보면 해마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단기 기억을 저장하는 곳이 해마거든요. 학습 중추인데 이게 이제 대뇌피질로 보내서 장기적으로 저장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왜 공부할 때 우리 어릴 때 밤에 잠을 꼭 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동을 해서 저장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때도 밤새지 말고 꼭 한두 시간이라도 잠을 자야 된다고 예전에 이제 어르신들이 막 이런 말씀을 했던 것들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을 시키려면 잠을 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뇌를 보면요. 이제 제가 여기서 그림을 못 가져왔는데, 뇌의 그림에 보면은 어떤 그림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오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호각, 시각, 그다음에 향을 맡고, 그다음에 미각,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뭔가를 먹고, 그다음에 촉각, 손으로 만지고, 청각, 듣고, 이런 오감의 표현들, 이런 오감하고요. 여러분들이 손을 쓰는 작업이 뇌에서 정말 많은 부분,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뇌를 자극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손을 써서 뭔가 자극되는 아웃풋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그림을 그린다든지, 제일 좋은 건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뭐 뭘 만든다든지, 뜨개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손으로 이렇게 뭔가 우리 뭐 뭔가 만들고 하는 작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가장 뇌를 많이 자극하는 것이 사실 손으로 뭔가를 자극하는 행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입으로 뭔가 말을 하거나 아니면 청각으로 듣거나 시각으로 보거나 아니면 손으로 뭔가 촉각으로 만지거나 이런 오감이 뇌에 굉장히 많은 자극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에 자꾸 자극을 줘야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신경 가소성의 네트워크들이 촘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기가 처음 태어났을 때는 엄마 뱃속에서 바로 태어났을 때는 아직 외부에 자극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가지들이 되게 설렁설렁 헐렁헐렁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보통 우리가 그래도 20, 30대까지는 대부분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문제예요. 우리가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이 딱 마치면 그다음부터 이제 공부를 안 하시더라고요. 다들 직장에 들어가면 이제 공부를 딱 담을 쌓는 거예요. 심지어는 독서도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독서도 안 하시고 뭐 공부는 이미 내가 20대 다 했는데 뭘 이제 와서 또 공부를 해.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40대 이후로 급속히 노화가 되는 시점에 여러분들이 나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셔야지만 내가 20대처럼 내가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오히려 40대 이후에 내가 더 젊은 사람들보다 더 뭐랄까요? 경험치가 많기 때문에 더 내가 스마트하다고 연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예술가들 있잖아. 되게 뭐 미켈란젤로라든지 뭐 피카소라든지 뭐 유명한 섹스피어라든지 이런 유명한 그 예술가들이 보면은 대작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큰 대작이라는 게 오히려 젊었을 때 쓴 게 아니라요. 다들 대부분 50대 이후 심지어는 60대, 70대 써서 대작을 이룬 작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찾아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이에 공부를 하시고 뭔가를 하셔도 늦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극, 뇌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가 이제 연구 결과를 찾아봤더니 이런 연구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 해마라는 것이 학습 중추, 기억 중추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공부한 것들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게 해마예요. 우리 뇌인 해마인데 여러분들이 유산소 운동, 걷는 운동 같은 거 우리가 산소를 많이 들이시는 운동이 유산소잖아요. 걷거나 뛰거나 수영이나 등산 이런 운동을 하면 해마의 크기가 2% 증가하고요. 2%. 여러분 2%라는 게 굉장히 크고요. 밀도도 단단해지고 조밀조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유산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2% 증가하는데 그냥 스트레칭만 하는 사람. 여러분들 스트레칭이라고 하면 뭐 요가나 또 뭐가 있을까요? 필라테스도 약간 근육 운동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스트레칭 이런 운동만 하는 사람들은 그냥 1.4% 크기가 감소했대요.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 운동도 하지 않는 사람은요, 2%가 감소했대요. 해마가. 지금 해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운동이라는 거는 꼭 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셔야지만 해마를, 어, 내가 그 상태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더 증가를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유산소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되고,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이제 뇌는 이제 그 신경 영양 인자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우리 대뇌 보면 해백질이 있어요. 해백질에서 아까 제가 이 네트워크가 증가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촘촘한 네트워크가 증가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어떤 한 연구에서 고령자들, 그러니까 70세 이상의 고령자들, 운동을 시켰던 고령자들은요, 이 해백질이 8%가 촘촘하게 더 증가가 됐다고 합니다. 70대 이상인데, 그리고 그 효과가 일단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시면 그 효과가 9년이나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9년. 9년이 지나서도 봤더니 그 당시에 9년 전에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요, 운동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해백질이 아까 그 네트워크가 그대로 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동은 지금도 하셔야 되고, 계속 나이 드셔도 하셔야 돼요. 뇌를 위해서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치매에 걸릴 위험도 2배나 감소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뇌에서 혈류량이 극적으로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특히 해마에서 운동을 했던 사람과 안 했던 사람의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 보면 외모도 젊고 마인드도 젊고 실제로 뇌의 기능 상태도 굉장히 젊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다른 연구를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근데 운동을 한다고 하는 게 유산소 운동을 막 과격하게 막 우리가 운동선수, 마라톤 선수처럼 막 이렇게 숨가쁘게 뛰는 운동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이 단지 산책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걷기만 한다든지 이런 운동을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보다 산책을 하시면 산소량을 더 많이 흡입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하셔도 유산소 운동을 30분만 하셔도 인지 기능이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프셔서 조금 걷거나 뛰는 게 힘드시면 그냥 나가서 산책을 하세요. 그리고 제가 그 지난번 어싱에 대한 얘기도 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서 자연하고 접하는 것들이 우리가 어싱이라고 해서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여러분들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 기능은 좋아진다. 이게 바로 이제 그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얘기하는 건강법입니다. 자, 그리고 보면 또 다른 연구에서 볼게요. 이게 하버드에서 연구했던 건데, 이제 고령자들의 신체 활동 습관을 4년간 추적 연구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제 운동을 하시고서 4년 뒤까지 어떻게 몸이 변화되는지 쭉 봤더니, 이제 고령자들이 잠깐 산책, 못하거든요. 산책입니다, 산책. 동네를 잠깐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마당을 잠깐 걷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그냥 침실, 우리 집안 안에서도 그냥 잠깐 그 좁은 공간에서도 왔다 갔다 걷는다든지 이런 제한된 활동을 했을 때도 안 움직이는 고령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움직이지 못하는 고령자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보통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이 있겠죠. 병상에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어디가 뭐 발이 아프거나 아니면 골절이 있거나 그래서 아예 걷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보다도 제한된 범위에서 활동을 조금만 하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걸릴 확률이 이런들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2배나 더 높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치매가 무서우면 여러분들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것도 규칙적으로. 우리가 뇌를 위해서도 움직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고 싶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뇌를 움직이고 싶어서 운동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